검수완박 논란,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2일에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기에는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정안에 관련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합의문 자체에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만 돼 있지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조문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예.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 자체가 합의 파기라며 합의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부칙이라도 넣고 싶었다는 입장인데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각에선 중수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우려해서 민주당이 관련 문구를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검수 덜박 지적이 일자 오늘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을 위한 운영위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첫 주제는 사라진 중수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중수청 논의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와서 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현재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 이거는 검수 덜박 아니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일단 법안에서 빠지게 된 거는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안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이란 만들어지지 않은 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지고 나면 1년 반 있다가 수사권을 이전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법조문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넣고 싶은 뭐 그런 주장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1년 반 동안 펼쳐질 여론에 따라서 만들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6,300명이나 되는 검찰의 수사관들이 계신데 예. 이분들 사실 위에 이제 층층시야 검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 좀 많이 좀 답답하시거든요. 이분들 지금 숨구멍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중수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검찰청 내에서도 검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사관들에게는 새로운 출로가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 인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전문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예.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수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보관대로 만든다면 그대로 지금 현재 수사경찰이 있잖아요. 중수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관해서 최소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올라오면 요걸 중간에서 심리하고 법원에 청구해 줄 검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수사경찰, 그다음에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 이 각각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수사를 한 15년 정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수사의 단초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조그만 조개구멍이나 이 갯벌의 낙지구멍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문어나 낙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보면 그러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큰 건 없어요.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이 2년 전에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6대 큰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이제 보통의 평범한 범죄는 지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이 이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범죄를 수사하다가 작은 범죄가 발견되면 요리 보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중수청이 생긴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뭐 6대 범죄가 됐든 3대 범죄는 이제 중수청 전속 권한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사하다가 이리 보내고 여기서 또 수사하다가 이리 보내고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서로 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저런 거군요. 원래 이제 딱 볼 때 견적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막 여러 저거 나오는데 네.
수사 검사가 또는 수사관이 이렇게 하다가 이건 내 거 아닌데 이쪽으로, 네. 이건 내 거 아닌데 이쪽으로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신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 각 기관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경진 의원님은 중수청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예,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제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미국은 정말 복잡해서 정신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방마다 카운티마다 폴리스 디파트먼트 PD 이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에 맨날 나오는 LAPD 하는 그 PD들이 있고 그다음에 셰리프라고 해서 주 정부에서 관할하는 또 셰리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방 범죄의 성격을 띨 때 즉 살인이나 연쇄 살인의 경우에는 FBI 연방 수사국이 또 와서 이 사건들 분할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기관에 대한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권력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잘 일을 뽑아내느냐, 누가 범인을 잘 잡느냐보다 피의자 인권을 잘 보호하느냐,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의 폭력이 경찰과 검찰 아니겠습니까? 국가 폭력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검찰이랑 경찰이랑 그냥 편하게 했던 것이 쪼개져서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저는 권력기관에게 무조건 필요한 일이다. 예전에 1987 영화를 봐도 나오지만 검사가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경찰의 가혹행위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던 단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는 권력기관이 이렇게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에 봤을 때는 중수청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역시나 문제는 이제 전문 수사의 인력인 검찰의 수사 인력인데요. 이걸 그냥 검찰청에 놔둔 상태로는 이 전반적인 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중앙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역할을 잡는 가운데서 수사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뭐 걱정할 것도 없이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저는 검찰에 계시던 분이 많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30배 될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연방들이 이제 이게 있는데 연방의 주 스테이트만 해도 우리나라 몇 배씩 되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 검찰, 주 경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체 면적에서 미국 주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들인데 A 수사기관, B 수사기관, C 수사기관 이걸 또 이 영장을 지휘하는 검사 또 공소유지 검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에 말이 되느냐 이제 이 어떤 논의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검찰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가해를 한다고 하는 이제 이 전제가 돼 있는 인권 침해 기관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 있는데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김성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측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령 이은혜 씨 사건을 가지고 봐도 본인이 나 변호사 입회 없이 아무 얘기도 안 해.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러면 검사도 조사할 때 그냥 아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특히 무슨 재벌이라든지 돈 있고 힘 있는 사건, 피의자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변호사 2명, 3명씩 앉아 있거든요. 전직 무슨 검사장 했던 분, 전직 법원장 했던 분들 앉아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인권 보장 절차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의 수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있어서는 수사에 있어서 숭숭숭숭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너무 많은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고 특히 지난번에 왜 우리 법무부 차관 힘 있는 범죄자들은 잘 빠져나간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물론 힘없는 범죄자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정인이 사건 봐보세요. 피해자가 정말 힘없는 어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에 3번이 신고가 됐었어요. 병원에서 1번, 아동복지기관에서 1번 뭐 이렇게 신고가 됐었는데 다 그냥 넘어갔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을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이며 얼마나 대한민국의 범죄 단죄에 적합할지 대한민국 현실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말씀하신 분은 전 딱 정답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 중에 검사장 말씀하셨잖아요. 제 대표적인 검사장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모라고요. 이분 재산이 13억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다음에 100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100억을 벌고 오피스텔을 100채 넘게 소유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정말 법 기술이 좋아서 이 돈을 벌었겠느냐. 간단한 거죠. 자, 특수부 사건이야.
누구한테 가면 돼? 아, 그 검사장 최근에 은퇴했다는데 그분한테 갈까? 그럼 거기다 돈을 다 퍼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약효가 잘 받으니까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1년에 100억씩을 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정말 또 있을까? 딱 집중해서 몇 명만 딱 로비를 하고 그 사람들만 잡고 있으면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라임 사건 때 그 김봉현 씨를 했던 검사장 출신의 또 변호사가 자, 내가 오늘 저녁에 술자리 3명 부를 건데 이 중에 라임 사건 팀장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고 3명 실제로 룸사롱에 가서 막 비싼 술을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실제로 나중에 라임 사건의 팀장을 맡고 저희가 경악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아, 룸사롱에 갔지만 96만 2천 원어치밖에 접대를 안 받았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것도 지금 2020년에 태연하게 넘어가는 검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라면 자, 이런 권력이 분산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그게 홍모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실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홍만표 좋겠고 검사. 홍만표 예, 검사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죠. 뭐 적절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뭐다 이전에 기사에 언론에 났던- 이제 예, 많이 나왔죠. 예. 그다음에 그 홍만표 변호사란 분이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저로서는 팩트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로 거의 로또 대박을 맞은 정도의 극히 이례적인 사례고 실제 요새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의원님처럼 이제 형사부 출신들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특수부에서 그렇다는 네, 거죠. 잠깐만 좀 예. 들어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에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경찰 전속 수사로 하는 이렇게 쪼개는 이게 형사소송법 이제 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지금 그 법이 시행이 돼서 한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특수수사가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게 장관을 했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1년에 최소한 한 10여 건 정도는 그런 고위공직자라든지 또는 대기업 중견 이상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법이 시행되고 난 2021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사건 수사가 단 한 건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작은 구멍은 경찰에 전속으로 놔두고 큰 구멍만 검찰이 발하라고 했는데 이게 큰 구멍만 가지고 사건이 잡히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에서 뭐 가령 1차 수사를 하더라도 과거 시스템처럼 검찰로 와서 검찰에서 이걸 다 한번 분석해보고 재검토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단초라든지 이 증거의 이 첫 단초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면. 근데 그 시스템을 여전히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경찰,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되면 사건이 한 곳으로 안 모여지면 사건의 단초가 안 생기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별로 무슨 견제와 균형 뭐 이것인데 지금은 인권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체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사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거악에 대한 수사 기능만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1년 3개월 동안의 개정법을 운영하면서 지켜본 지금 일흥의 결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양쪽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전관예우 또 제19 감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수사에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 있는 범죄자들이 도망갈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사실은 뭐 7년 전, 6, 7년 전쯤이죠. 거액 수임료,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었고 대법원에서 2년 징역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뭐 100억 원대의 수임료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임료가 많았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예. 부럽네요. 부장 검사 출신이시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참 변호사들이 그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나나. 어쨌든 지금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중수청 여야가 합의했던 이제 당시 20일 날 합의했던 국회의장의 중지안에 대해서 진행을 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소왕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중수청 이런 부분도 무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당시 중재안에도 중수청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물론 사개특위에서 뭐 6개월 안에 구성하고 1년 안에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법안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도 같아요. 그때도 이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법안은 6개월 동안 만들어 놨는데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을.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러나 저러나 그 중대범죄수사청 임명은 뭐 다른 사람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이제 그거는 약 열흘 뒤면 대통령이 예, 될. 그렇죠. 예. 예. 그 당선자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윤석열 당선자가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 이런 중수청이 또 만들어지는 것에서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이건 짧게 5년을 보고 할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이 문화가 자리 잡는 데는 또 10년, 20년이 걸리겠죠. 그런 시간 동안에 중간에 부작용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방향을 놓고 가는 데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 방향에 동의 안 하실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뭐 직접 예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전례도 있고요. 예. 근데 형사재판하는 판사들은 제발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나와서 공소유지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많거든요. 원래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네. 공소 그러니까 재판장이 직접 들어가는 검사가 또 따로 있죠. 있다 공소 보니까, 전담 검사가 예,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원 쪽에서도 지금 실무하고는 안 맞는 어떤 주장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중수청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된다면 가정적으로 찬성할 수 있겠어요. 경찰에서 수사적 부분 떼어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하고 검사도 사실은 그러면 영장 서명하는 거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사만 한다면 지금 검사들이 한 30%만 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검사 한 2,000명 되는 검사 중에 70% 그러니까 천안 뭐 2,300명 하고 그다음에 수사관 6,000명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적으로 떼어내 가지고 차라리 중수청이 아니고 그냥 수사청으로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사만 전담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사 검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수사청이란 말씀이죠. 더 이상 수사 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는 검사겠지만 그쪽 이제 수사청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수사가 아니죠. 검사가 아니고 과거에 검사였던 이제 수사관 일 따르면 사람들이 다 하나의 수사기구를 모아서 여기서 무슨 6대 범죄니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수사청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수사청은 누가 감시를 하느냐? 공수처에서 이 수사청의 비리만 전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이걸 만들어 놓는다라면 저 김경진 개인은 차라리 그 시스템은 찬성할 수 있겠다. 이건 수사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합돼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영장은 뭐 압수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그나마 이쪽에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심사를 하게 되고 뭐 공소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수사의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되고 이 수사청의 수사관들의 비리는 공수처에서 감시를 하고 이 정도 한다면 되겠지만 경찰, 수사청, 공수처도 지금처럼 수없이 많은 범죄 비리 수사 이렇게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저는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망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정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검찰이 경찰의 상위 기관인 것처럼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수사는 다 상위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내 수사가 잘 돼서 영장이 나오고 기소가 돼서 그것이 나의 업적으로 남기를 바라고 그렇게 승진하길 바라고 반대 입장에서도 내가 기소한 사건이 제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간에 협조를 한 거죠.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 안에서 밀고 당기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 중에 일부가 옷을 벗고 수사청으로 옮겨서 이쪽의 권한을 강화해서 만들고 양쪽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5년만 지나면 이 수사청에는 검사 출신의 수사관이 없어지고 이 또 검찰에는 수사를 해본 사람이 없어지는 서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면서 서로에게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제 검사들이 요새 최근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더만요. 예. 근데 이제 그 인터뷰 기사들을 읽어보면
결국은 직접 수사를 한 검사만이 어떤 의미에서 이 증거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예. 증거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수사한 검사들이 항시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판사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사기구에 어떻게 보면 고문, 가혹행위, 독직폭행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시절에는 지금 김성현 소장님처럼 이게 아예 분리해 놓고 이걸 감시 견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어떤 시스템 운영이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한 10년 전부터 거의 완벽하게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 범죄인, 가해자의 인권 보장이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호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집에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들이 아마 2명인가 3명인가 참여해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짜장면 먹고 하자 이래서 짜장면까지 들어갔던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수사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인권 보장이 이렇게 철저하고 잘 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개를 떼어놓고 굳이 감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이 제도 설계가 과연 맞느냐. 수사를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김성애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탁상 공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탁상 공론을 하고 놓은 것이 또 한 군데인데 워싱턴 D.C.의 서벌번이라고 교외 지역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검사실을 직접 기자가 방문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 검사가 70명에 수사관이 5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들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하느냐라는 이 과정을 취재해 보니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만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그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권한을 나눠서 오히려 내가 그걸 보면 그러니까 피의자를 직접 접촉하면 거기다 욕심이 생기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경찰이 해온 수사를 서류를 중심으로 놓고 사건을 보고 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검사가 절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검사 한 사람의 수사관 서너 명씩 붙여서 자 우린 다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과도함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한데 예, 의원님께서도 이제 수사를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힘들과 권한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정착되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사실 뭐 제가 논의를 해왔는데 크게는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검찰의 과도한 권력, 그래서 스스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래서 수사권을 줄이면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거는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너무 과도한 피의자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 시각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느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느냐 예. 이걸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는 이 어느 땅은 뭐냐면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2022년의 땅이고 그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뭐 비리나 이런 과도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다는 주장이신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나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투기 문제로 되게 문제가 크게 됐던 거 기억나실 목포요? 겁니다. 예, 목포에 그랬을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료를 빼돌려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 최초의 보도였고요. 그 보도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화재청을 아무리 털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자, 목포시청을 옮기자. 목포시청을 털어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목포시장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줬던 문서가 기밀 문서도 아니고 보안 문서란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기소를 해서 재판정까지 가져갔는데 결국 2심에서 그 부분이 전체가 무죄가 됐어요.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에 문화재청의 자료를 빼돌려서 부동산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걸 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문화가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손혜원 의원이 전부 무죄가 났나요 2심에서? 그 2심에서 일정 부분은 아니요, 유죄가 아니 그건 이제 창성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자기 조카에게 증여한 부분이 증여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한 것이고요. 투기 부분은 전체 무죄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이게 유죄가 났다고 한다면 그 수사 자체는 의미가 있는 수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무죄가 난 부분도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판사의 어떤 법리 판단과 시각에 따라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게 법리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을 따름이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편적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아니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왜 개인 사업을 합니까? 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그분이 비난받아야 되고 예.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 겸허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업 아닌가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경진 의원님 예전에 검사 생활 15년 하셨으니까요. 수사청이 만들어지고 기소권이 없는 검사다. 네. 수사청으로 예전에 검사했다고 빙의를 해서 네. 가시겠습니까? 수사 청에. 그게 아마 검사들 중에 한 6, 7화는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수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검사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검사라는 거에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기소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 그쪽에 자기가 더 땡긴다 아니면 내 적성이 거기에 맞다. 내 DNA다. 현장에서 증거 찾아내고 이게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본질적인 DNA다라고 이제 그 자기 규정을 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법률 집행이나 법 조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요걸 판단하고 판사에 가까운 DNA를 가지고 있는 검사도 있고 그래서 검찰 내부도 의외로 좀 다양성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수청 얘기가 사라진 부분의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칼끝이다 이제는. 근데 그거 자꾸 만들자고 독쳐가는 게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조금 비틀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저 윤석열 혹은 저 지금 국힘 쪽에서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검찰 특수수사로 하는 것이 나을까? 혹은 중수청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나을까? 어느 것이 나을까? 초이스 중에 하나죠. 만약에 원래 지난해 봄에 발의됐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거였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황운하 의원의 안은 아니었고요. 그건 예.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어디에 놓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의 경우에는 특별수사청이. 법무부 산하로 넣는 것으로 해서 그 안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법무부로 넣자는 얘기는 여전히 아까 전에 그 얘기 검찰 수사관들이 옮겨오기가 법무부 산하에서 좀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예.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게 만들어지는 기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수처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긴 시간 문화와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업무 처리에 관한 프로토콜이 정립이 돼야 되고. 저거 중수청이 만들어져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김성현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혼란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사건이 걸려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처럼 검찰처럼 짱짱하게 수사하고 있는 기구들이 공중 증발해 버리면서 그 한 5년에서 몇 년 동안은 그냥 사건들이 다 실질적으로 증발하고 있는 해버릴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유, 의원님 그래서 뭐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장동 건을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검찰이 못 만들어내면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5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데 나오려면 다 나오겠죠. 그 우리 예. 전주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그 이스타나 항공 이상직 의원이요? 그 네. 수사가 얼마나 갔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들 요새 특히 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사 묶어놓고 특히 아까도 눈차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시니까요. 뭐 빨리빨리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예, 그게 근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거의 뭐 범죄인 보호를 위해서 이게 뭐 범죄인 보호 지상주의처럼 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중요시되는 이 수사 절차가 현재의 문화다 보니까 수사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뭐 2년 3년씩 금방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수청 얘기는 여기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들었고요.